네, 오늘 미국 증시에 상장된 한국 지수 모두 다 플러스권입니다. 코르가 가장 뚜렷하고요. 그리고 야간 선물도 플러스권이고요. EWY ETF도 플러스권입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4흘째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가 흐름을 나타내고 종목별로도 아주 튀는 가운데 오늘 이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명동PB센터 김호균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서는 엔비디아, 애플, 테슬라, 다 아주 주구장창 오르는 모습을 표현을 했는데, 이번에 또 궁금한 사항들이 시청자 게시판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국 화이자가 살 빼는 약 개발, 메세라 인수 최대 10조 원을 나타내면서 오늘 메세라의 주가가 무려 61% 폭등을 나타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도 바로 이런 비만, 바이오주들이 상한가를 나타내면서 관심이 아주 크기 때문에 네. 오늘 또 뉴욕 증시의 이런 흐름까지도 좀 흐름을 좀 짚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네, 비만 치료제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2차전이 들어갔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1차전은 다 아시겠지만 노보노디스크, 일라릴리가 양분을 하면서 한 2028년까지 시장을 이끌고 가겠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 흐름 자체가 좀 일찍 꺾였죠. 지금은 예전에 고가 대비해서 많이 좀 내려온 상황인데요. 오늘 나온 소식, 최근 나온 소식 같은 경우는 새롭게 이제 그 메세라를 화이자가 인수하면서 화이자, 빅파마가 이 비만 치료제 전쟁에 뛰어든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양상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게 기존의 일라일리나 노보노디스크는 이제는 경구용으로 한 단계 레벨업다는 단계로 경쟁이 돌입을 했고요. 화이자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인수를 통해서 비만 치료제 시장에 뛰어드는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거에 있어서 또 그런 후보군들 중에 하나가 바이킹 테라피틱스라는 게 있었는데요. 사실 해당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좀 좋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역시 빅파마에게 있어서 인수 대상으로 거론되다가 이제 이런 임상 단계가 좀 좋지 않게 나오면서 이 가격 경쟁력이 좀 떨어진 부분이 나오는데 이렇게 봤을 때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 해당되는 기업의 주가는 급등을 했지만 과연 이 시장 자체가 예전처럼 굉장히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될까? 아니면 이게 그 두 회사가 양분을 하고도 지금 주가가 빠졌는데 화이자의 참전 자체가 다시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시장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제2의 훈풍이 시작될 것인가.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네, 메세라의 오늘 폭등 소식이 오늘 국내에 비만 치료제 또 한 번의 최고가를 더 끌어낼지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다. 네, 그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뉴스 일단 전해드리고요. 사실 그 뉴욕 증시 안에서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그것만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원전주와 양자 컴퓨터주들도 굉장히 관심이 큽니다. 미국과 영국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원전의 대규모 공동 투자를 합의함에 따라 미국의 원전주, 특히 SMR 등등에서 종목들이 크게 오르고요. 또 양자 컴퓨팅 전략까지 같이 세워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예, 지난주 FOMC도 있었지만 미영 협정이 굉장히 증시에 은근히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러니까 빅테크들도 많이 오른다고 하지만 지난주에 가장 많이 오른 섹터가 양자 컴퓨터와 SMR 영역입니다. 근데 이 두 섹터의 지난주 상승률이 20%에서 50%까지 급등을 했는데요. 이 미영 협정 소식에 움직였는데 기술 번영 협정이라는 것을 미국과 영국이 맺었는데요. 이것이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첨단 기술 투자 유치라고 하고 있고 영국은 이거에 좀 화답해서 이 규제 완화를 통해서 AI 원전 양자컴에 대한 협력을 가속화했다는 발언에 두 섹터가 크게 움직였습니다. 특히 이제 소형 원자로 같은 경우는 AI 데이터 센터 수요를 오라클을 통해서 크게 확인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전력 수요도 동반할 수 있다. 이게 좀 더 먼 미래의 상황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주목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 섹터 모두 변동성이 매우 높은 섹터이기 때문에 호재에 대한 기대감이 실적으로 반영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이거는 많이 급등했던 부분에 내가 지금 따라 들어갈까라는 어떤 질문도 많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일단 보유자의 영역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원전과 관련해서 오늘 김호균 팀장님이 그래서 한 종목을 좀 픽해 주셨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예, 미국의 원전 강자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입니다. 미국 내의 최대 원자력 발전 사업자라고 하는데 오늘도 또 상승을 더 추가로 나타냈어요.
네,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네. 겁니다. 미국의 이제 원자력 발전 관련해서 대표적인 대장주로 꼽히는데요. 해당 기업은 미국 전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전력 생산 기업이고 미국 내 최대 원자력 발전 사업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이제 천연가스 수력,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를 포함해서 특히 핵 발전에 있어서 중심으로 하는 전통 원전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업의 지금 투자 포인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SMR이나 오클로가 워낙 급등을 했고 이런 어떤 이 회사들 같은 경우는 상용화까지 돈을 버는 데까지 시간이 수년간 걸리기 때문에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상당한 매력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당장 필요한 전략에 있어서는 SMR이 아무리 빨리 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존의 그 원자력 발전소를 갖고 있는 이 컨스텔레이션 에너지가 좀 더 주목이 된다. 그리고 최근에 AI 전력 수요 증가로 인해서 이 전기 비용도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에 따라서 해당 기업의 수혜가 점차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차트적으로도 지금 접근이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계속 우상하는 기업이라서 접근이 어려웠는데요. 지난 7월 고점 이후에 소폭의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약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제 SMR 쪽의 상승세가 이어받아서 해당 기업이 신고가를 돌파한다면 흔히 말하는 신고가 모멘텀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SMR이나 네. 이런 관련 4.9%면은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어제 밤에 한 2%까지 보다가 어. 잤는데. 네. 더 올랐습니다. 자, 이 종목의 그 뚜렷한 근거가 있습니다. 살펴봤고요.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미국의 원전주에 대한 관심을 바로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김호균의 포커스 픽. 두 번째는 ETF 한 가지를 전해주십니다. 예, 금리 인하 기대감에 이 ARKG ETF 주목해서 보시는 이유는요? 네, ARKG, 혹은 ARKG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아크지라고 읽을까요? 예. 뭐 읽는 거는 뭐 자유로울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도 그냥 그 ARKG라고 읽긴 하는데, 유명하죠.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이 바이오 혁신주 ETF를 뜻합니다. 해당되는 ETF의 특징은 지금 지난주부터 FOMC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1년 만에 금리 인하가 있었고 그리고 연내 2회 추가의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 수혜주를 찾는데 투자자분들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빅테크, 금융주 대표적인 금리 인하 수혜주로 꼽히는데 그거보다도 거금리에 민감한 이 바이오 테크 주가 금리 인하 대표적인 수혜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수혜주 차원에서 어떤 투자처를 찾고 있으시다면 해당되는 ETF를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ETF라고 해서 변동성이 적은 게 결코 아닙니다. 바이오테크 자체가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되는 ETF의 변동성은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 바이오테크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기업이 존재하고 이걸 선별하기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대표 ETF인 아크K에서도 한 4분의 1 정도가 바이오주일 정도로 바이오 투자에 좀 진심인 이제 하우스입니다. 그런 이 하우스에서 이 바이오 혁신주만을 모아놓은 이 ETF를 보시고 해당되는 종목들도 좀 서치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종목 선별에 있어서 캐시우드의 안목을 채용해서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FOMC에서 금리 인하 이제 한 차례 있은 후에 이제 계속될 금리 인하 수혜주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와 관련한 ETF 한 가지. 아크지 ETF 돈나무 언니가 좀 픽한 거기서 보는 포트 바이오 살펴봤고요. 앞서서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꼽은 그 바이오 금리 인하 투자 유망주 5개, 뭐 팔란티어, 로블록스, 나이키 등등이 있었었거든요. 네, 금리 인하 수혜주 살펴봤고요. 김호균 팀장님의 그 종목들 참 좋습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8월 달에 수익률도 더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코어 유에브, 비트마인, 듀오링고, 애플로빈까지 AS 좀 해주신다면요? 네, 코어웨이브 비트마인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역시 높은 종목인데요.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더리움을 이제 MSTR처럼 보유하는 트레저리 전략으로 유명한 기업인데 어제 또 그 가상화폐 시장이 좀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가상화폐 특히 이더리움 가격에 연동한다는 부분만 점검하시고 전반적으로 국내 시장의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높은 편이다. 장기적인 변동성을 감내하고 장기적인 상승세를 취할 수 있는 어떤 종목들을 생각하고요. 엠너빈 같은 경우는
종목은 이제 S&P 편입되면서 신고가를 돌파한 모멘텀이 이어지기 때문에 약간 로빈후드와 함께 이제 좀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는 종목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이브 같은 경우도 오라클과 함께 네오클라우드 영역에 있어서 점점 그 시장을 잡아 나가는지 이런 기업 이런 부분도 체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간밤에 이제 가상화폐주들이 조금 하락을 했는데 네. 이런 종목들은 좀 변동성이 있는 종목인데 그래서 네. 좀 참고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가상화폐 하락은 단기적인 이슈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하지만 그거에 따라 주가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참고하시면서 변동성이 높은 종목들은 좀 무리하지 않고 어떤 좀 조금씩 모아나가는 과정에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명동PB센터 김호균 팀장님과 함께 미국 주식의 완전 트레이드 전략을 함께 샅샅이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뉴욕 증시의 흐름이 참 좋습니다. 기술주뿐 아니라 이 메세라를 두고 또 메세라. 네, 이렇게 좀 기분 좋은 흥을 돋구시는 분들 많네요. 네, 국내 증시까지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